넘겨보시면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이 있는데 사실 이 원가의 배분에서 수량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죠.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여기 밑에 재고자산 회계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원가의 배분이 왜 중요하겠어? 실제로 재고자산의 원가의 배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이죠. 이게 재고자산이고요. 기초 매입이 있고 여기 매출원가, 여기 기말 있고요. 매출이 있어요. 자, 여기 100원이고 400원이야.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500원이잖아. 근데 올해 매출이 500원 나왔대. 근데 갑자기 난 우리 회사의 회계부 차장인데 갑자기 CEO가 불러. 김 차장. 난 부장인데, 회계 부장인데. 김 부장, 올해로 근속 연수가 몇 년 되지? 아, 네, 회장님 15년 근무했습니다. 아, 15년? 그럼 이제 부장 연수 끝나고 임원할 때 되지 않았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죠. 임원할 때 되지 않았나? 아, 근데 문제가 있네, 김 부장. 아, 올해 이익이 진짜 최대한 많이 나와야 돼. 우리 회사 내년에 상장할 거 알지? 올해 이익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어떻게 되면 될까, 김 부장? 저 영업부한테 얘기하셔야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아니, 김 부장,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아, 우리 김 부장 내년에 임원 달아야 될 텐데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그쵸.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해보겠습니다 하면 뭘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요. 기말 재고를 최대한 늘린다고요. 원래는 기말 재고가 200밖에 안 되는데 기말 재고를 최대한 늘려. 그럼 어떻게 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원래는 매출원가가 300원이었는데 기말 재고를 최대한 늘리니까 매출원가가 100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 매출원가가 100으로 뚝 떨어지면 매출은 500원으로 고정이니까 기업들이 매출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계산서 다 끊기 때문에. 비용이 쭉 떨어지니까 이익이 확 늘어나겠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말 재고 자산을 늘리고 싶은 유인이 계속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고 자산에서 분식회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매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타 기말 재고 자산에서 일어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늘려야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회계 처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시험 목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하면 그만큼 매출 원가가 가속 예상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시킬 수 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면 그만큼 매출 원가가 과다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재고자산 회계 처리의 핵심은 기말 재고자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인식하는가에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한번 결정해 볼 건데 다시 저 T 계정을 지우고 보면 우리 재고자산을 보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금액들이 어떤 금액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금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량이랑 단위당 가격, 수량이랑 단위당 가격, 수량이랑 단위당 가격, 수량이랑 단위당 가격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요 원가의 배분이라는 게 결국 뭐와 뭐를 배분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배분한다고 그랬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량을 배분해주고 판매 가능 수량을 판매된 수량과 남아있는 수량으로 배분해주고 가격을 배분해주는 거라고요. 그쵸? 우리 지금 뭐 얘기할 거야? 얘 먼저 얘기할 거예요. 수량, 수량, 수량. 그럼 수량을 배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기록법이랑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죠. 요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을 정확히 구하는 게 중요해. 왜? 기말 재고 자산을 너무 적게 계상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고 기말 재고 자산을 너무 많이 계상하면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난다고요.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배분할 때 수량은 수량대로 배분을 해주고 가격은 가격대로 배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수량의 배분 먼저 볼 건데 자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요. 닭고기 하면 할인도 본사는 가로수길에 있다니까요.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창고는 어디 있어? 창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어요. 공장이랑 창고는 지방에 있다고. 그쵸? 회계 담당자는 어디 있어요? 본사에 있겠죠. 회계 담당자는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회계 담당자는 실제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럼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돼?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전산이나 메일로 나한테 구매했다고 올 거라고. 그럼 그걸 회계 처리할 거고 물건이 팔릴 때마다 물건이 팔렸다고 전산이나 메일로 오겠지.
그럼 그 팔린 거에 대해서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팔 때마다 기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계속 기록법은 본사에 있는 회계 담당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창고에 있는 회계 담당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 아, 창고에 있는 회계 담당자는 내가 지금 창고문을 열면 재고자산이 몇 개 있는지 알아. 그럼 어차피 기말에 한 번만 원가에 배분을 하면 된다고요. 기말에 한 번만 원가에 배분을 하면 되는데 물건이 들어올 때는 나도 인간인데 물건이 들어올 때는 세줘야겠지. 그렇죠? 하지만 물건이 팔릴 때는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12월 31일 24시까지 기다렸다가 24시가 되면 눈을 딱 뜨고 창고문을 열어서 눈앞에 보이는 걸 그냥 세주면 된다고요. 얘처럼 번거롭게 팔 때마다 할 게 없어. 얘는 재고자산을 실제 확인 못하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을 한다는 거고, 얘는 내가 재고자산을 문 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기말에 그냥 문 열고 가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굳이 판매를 기록 안 하고 얘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만 기록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이 계속 기록법의 회계 처리의 특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의 회계 처리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일단 날 봅시다. 계속 기록법은 그럼 저 티계정을 보면 기초 재고자산을 알죠? 여러분 많이 힘들죠? 좀만 힘을 내고 회계법이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갑자기 기운이 하나도 없네. 그거 너무 너무 집중해서 들었더니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물론 이게 꿈과 희망을 가져야 공부도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혹시 나이 어리신 분 있으면 시험 일찍 붙으시면 영어 공부를 좀 하시거나 그 잠깐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갔다 오는 것도 매우 좋아요. 영어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면 괜히 이상한 자격증 따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씩 세무사 따고 AI CPA 따면 어떨까 싶은데 돈 하나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AI CPA를 쳐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세무사가 훨씬 낫지. 기초가 있고요. 계속 기록법 보면 어떻게 돼? 매입은 내가 기록한다며. 뭐는 알죠? 얘는 뭐 기록해? 판매된 수량을 안다니까. 그럼 나는 그거 구해서 뭐해? 역산해서 기말 재고자산 수량을 구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걸 역산한다고요? 하지만 실지 재고자산법은 어떻게 돼요? 기초 재고자산 알죠? 그 다음 뭐도 알아? 매입도 알아요. 그 다음 뭐도 알아? 얘는 판매를 아는 게 아니라 기말에 진짜 찐으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이거 빼면 뭐가 나와? 판매된 재고자산을 역산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요게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날 봐요. 그럼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사례 연습 2번에 물음 1번 먼저 봅시다. 교재 198페이지. 요거요. 회계 원리 때도 했던 건데 한번 해봅시다. A사의 당기 재고자산 수량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A사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을 사용하여 기록을 할 경우에 판매 수량과 기말 수량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날 봐요. 예, 먼저 해봅시다. 기초재고는 몇 개예요? 100개죠. 단기 매입이 몇 개예요? 1000개예요. 문제를 보면 올해 팔린 게 800개래요. 그럼 800개 빼니까 얼마 나와요? 300개 나오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재고자산이 100개야. 단기 매입액이 얼마예요? 1000개예요. 창고에 근데 얼마 있어요? 250개밖에 없지. 그럼 판매된 수량을 몇 개로 봐? 850개로 볼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어머! 왜 이래 지금? 계속기록법일 때는 판매 수량이 800원인데 실질재고조사법일 땐 판매 수량이 850개고, 계속기록법일 땐 기말재고가 300원인데 실질재고조사법일 땐 기말재고가 250원이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얘는 이건 맞지. 이거 맞는 숫자라고요. 왜냐면 내가 판매할 때마다 샜기 때문에. 얘는 뭐가 맞아? 이거 맞는 숫자라고요. 내가 판매할 때 때문에 샜기 때문에 판매할 때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 원리 때 배웠는데 감모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감모가. 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은 내가 실제로 재고자산에 가서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라고요. 내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한 장부상 재고라고. 하지만 이 실질 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는 뭐예요? 진짜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재고자산이죠. 그쵸? 그럼 안 팔렸어도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그냥 갖고 가버리거나 파손되거나, 요 앞에 있는 러시처럼 비누를 무게로 팔고 있는데 몇 주 지나면 비누가 수분이 빠져서 무게가 준다고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쵸, 감모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보면 감모만큼 수량에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뭐 쓴다고 그랬어요? 혼합법을 쓴다고 했었죠. 혼합법. 그럼 혼합법은 어떻게? 일단 기중에 기초 재고자산을 기록하고 매입도 기록하고 판매된 재고자산을 빼줘. 그리고 나서 실제 창고에 가서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자산을 본다고요. 그 분명히 뭐가 차이가 나? 감모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걸 혼합법이라고 했죠. 혼합법이 별게 아니라 기중에는 계속기록법으로 기록을 하다가 기말 시점에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본다고요. 이게 혼합법이에요. 그럼 혼합법일 때 봅시다. 기초재고가 100개 있고요. 단기 매입액이 1000개 있죠. 몇 개 팔았어요 실제로? 800개 팔았죠. 그럼 여기 300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창고에 재고자산이 250개 있잖아요. 나머지 50개가 뭐가 되겠어요? 감모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걸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 재고자산을 원가 배분할 때 Q, 수량에 대한 배분을 보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팔릴 때마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야. 그래서 뭐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감모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물건이 들어올 때 기록하고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서 물건이 남아있는 것만 센다고요. 팔릴 때는 안 세고.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는,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른 기말재고는 어떤 재고예요? 진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장부상 재고와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재고의 차이는 감모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